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등 1학년 수학을 잡아야 공부가 잡힌다라는 책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어떤 과목도 두렵지 않다. 평생 공부의 기틀을 잡는 초등 1학년 수학의 모든 것.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고 지겨운 과목이 아니라 좋아하는 과목이 되도록 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등 1학년 수학을 잡아야 공부가 잡힌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4년도에 초등 1학년 수학과 친해지면 모든 공부가 쉬워진다. 이 책이 1학년 교과서가 2017년도에 조금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정판으로 2019년도 작년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교에서 2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송재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책 영상 올렸었는데요. 초등 1학년 공부 책 읽기가 전부다 라는 책을 쓰신 선생님이세요. 저자의 말을 보면 아이에게 책 읽기 습관을 잘 들여놨다면 그 다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수학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공부 습관의 핵심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책 읽기 습관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학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수업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국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학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시험을 많이 보는 과목이기도 해요.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보고 아이가 잘 성취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다음으로 수학 과목이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먼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1장 초등 1학년 수학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2장 수학에 대한 부모들의 해묵은 오해와 편견. 3장 초등 1학년 수학 들여다보기. 4장 초등 1학년이 꼭 알아야 할 수학 개념 원리. 5장 수학 1학년 수학 단원별 미리 보기. 6장 초등 1학년 수학 공부법. 7장 초등 1학년을 위한 수학놀이. 이렇게 이 책에서는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수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고 수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학 공부 성공 방법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지나친 선행학습 시키지 말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취학 전에 문제풀이 위주식으로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아이들은 굉장히 수학 시간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학 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만 살펴보시고 오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은 수능 1에서 50가지의 수가 나오고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덧셈 뺄셈을 위한 가르기 모으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취학 전에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1학년 1학기 수학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공부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하면 더 진도를 나아가서 선행을 시키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수학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수학 놀이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수를 세보거나 또는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사서 수를 세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줌 쥐어서 세어볼 수도 있고요. 그 과자 한 봉지에 정말 몇 개의 과자가 들어있는지 세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콩을 가지고서 한 줌 쥐어서 몇 개 있는지 보고 대략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콩을 집어서 세보면서 아이들에게 수에 이렇게 양감을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 수를 셀 때 1, 2, 3, 4, 5 이렇게 세기도 하고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 세는 것을 익혀야 하는데 이 수를 익힐 때는 본인의 나이나 우리 가족의 나이, 엄마 아빠의 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이를 익히면서 아이들이 수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 30, 40, 50 이런 수를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줄넘기를 배우게 되는데 줄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수를 세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 2, 3, 4, 5 또는 하나, 둘, 셋, 넷으로 아이들이 줄넘기도 익히면서 수 세는 것도 익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넘기를 하면서 수세기를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수세기를 가르쳐 주시면 좋고요. 덧셈 뺄셈도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익히면 좋습니다. 바둑돌이나 사탕, 콩이나 아몬드 같은 걸 가지고 아이들과 덧셈 뺄셈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덧셈 뺄셈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가르기 모으기 개념을 배우는데 의외로 1학년 아이들이 가르기 모으기를 굉장히 그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가르기 모으기도 집에서 아이들과 자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사탕 5개를 가지고 갈라보는 거예요. 내가 1개 먹고 엄마가 4개 먹는다. 또는 내가 2개를 먹으면 엄마가 3개를 먹는다. 내가 3개를 먹으면 엄마는 2개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갈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사탕이 하나 있고 엄마가 4개 있으면 합치면 5개가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기 모으기를 가르치면서 뺄셈 덧셈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둑돌을 가지고 손 안에 예를 들어서 5개의 바둑돌을 가지고 흔들어서 한 손에 하나를 쥐고 아이에게 4개를 보이면 이 손에 몇 개가 있는지 알아맞추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맞혔을 때는 사탕을 줄 수도 있고요. 바둑돌 대신에 아몬드를 가지고 아이가 맞췄을 때 그 아몬드를 또 보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서 덧셈 뺄셈을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10의 보수를 배울 때도 10개를 가지고 2개, 8개 가른 다음에 8개를 보여주고 맞추기. 이렇게 해서 5개를 보여주고 5개 맞추기. 이런 놀이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르기 모으기, 덧셈 뺄셈을 생활 속에서 익혀나가면 좋겠습니다. 꼭 문제집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연산 학습지를 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취학전이나 1학년 아이들에게는 직접 이렇게 생활 속에서 또는 체험을 가지고 조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익힐 때 훨씬 재밌게 익히고 수학이 지겨운 게 아니구나,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수학 동화책이나 놀이식으로 해주시고 너무 많은 선행을 하지 마시고 한 학기 정도의 선행 정도면 아이들이 충분히 학교 수학을 따라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선행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공부 성공 방법 두 번째는요. 교과서나 책 읽기나 수학 동화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제가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어서 제가 채점을 해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고 나와서 채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를 읽지 않아요. 문제를 읽지 않고 무조건 빈칸에 답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면 어려워해서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시중에서 사서 푸는 문제집은 개념은 대충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 위주의 문제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부터 답만 빨리 쓰려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교과서는 개념 위주로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취학 전에 아이들에게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읽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면 1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를 읽히고요. 2학년 올라갈 때는 2학년 1학기 수학책을 읽히고요. 이런 식으로 동화책처럼 교과서를 읽히는 거예요. 문제집을 가지고 선행을 시키지 마시고 교과서를 가지고 선행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동화책처럼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읽혀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조금만 문장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못 풀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학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가 많이 된 아이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문제를 잘 풀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의 가장 첫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아이들에게 좋은 수학 동화책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215쪽에 보면 취학 전이나 1학년 아이들을 위한 수학 동화 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보면 비룡수에서 나온 수학은 너무 어려워, 처음 주니어에서 나온 수학 마녀의 100점 수학, 동화 사이언스에서 나온 신데렐라는 시계를 못 본대, 북뱅크에서 나온 100층짜리 집, 예림당에서 나온 1학년 스토리텔링 수학 동화, 비룡수에서 나온 수학 그림 동화 시리즈 하고 여러 권의 이렇게 수학 동화책들이 여기 추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려면 첫 번째는 교과서를 두세 번 정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책에 소개되어 있었던 215쪽에 추천되어 있었던 수학 동화를 읽히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1학년 공부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책 읽기를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어려운 문장들 문제가 나와도 잘 이해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공부 성공 방법 세 번째는요. 수학 공부 매일 조금씩 하자입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책을 읽는 것처럼 수학 공부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집 하루에 한두 장, 연산학습지 한두 장 이렇게 매일매일 해나가면 좋은데요.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지겨워하고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 아이가 더 하고 싶어서 아쉬워할 정도로 아주 적은 분량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어느 날 하루 몽땅 풀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은 아침에,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뭐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수학 문제집과 연산학습지를 아주 적은 분량 한두 장 정도 풀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거의 60, 70%가 수화 연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도 1학기 통틀어서 11개 단원 중에 7단원이 수화 연산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연산은 초등학교 때 꾸준히 시켜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산학습지 같은 경우나 수학 문제집을 아이들이 풀고 부모님이 채점을 해주시고 틀린 문제는 아이가 다시 풀도록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때 꼭 아이들이 빨리 푸는 것보다 대부분 아이들이 빨리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빨리 푸는 것보다는 틀리지 않게 풀도록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1학년 1학기 수학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1학기부터 문제집이나 학습지를 연산학습지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기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문제집이나 연산학습지를 가지고 매일 한두 장씩 연습을 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학년 수학교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은 1학년 1학기 수학책 수학익힘,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수학책 수학익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살펴볼게요. 1단원은 국가지의 수, 2단원은 여러가지 모양, 3단원은 덧셈과 뺄셈, 4단원은 비교하기, 5단원은 50가지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1단원은 아이들이 쉽게 배워요.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없어요.
그래서 1에서 9까지의 수를 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익히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가르기 모으기를 조금 도와주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 모양이나 비교하기는 아이들이 뭐 놀이처럼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가지의 수가 나왔을 때 한글로 수를 셀 때 10, 20, 30, 40, 50 이런 것들을 쉽게 아이들이 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도 받아올림 내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이 가르기 모으기를 통해서 덧셈 뺄셈을 익힐 수 있도록 보시면 되고, 교과서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다 놀이가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학기 교과서를 보면 2학기가 되면 이제 조금 어려워져서 2학기가 되면 수학을 좀 자신 없어 하고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2학기 교과서도 한 두세 번 읽혀보시면 좋습니다. 2학기 1단원은 100가지의 수, 2단원 덧셈과 뺄셈, 3단원 여러 가지 모양, 4단원 덧셈과 뺄셈 두 번째가 나오고요. 5단원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가 나오고 6단원 덧셈과 뺄셈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와 연산이 4단원이나 차지하고 있죠. 덧셈과 뺄셈이 연산이 3단원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받아올림 내림이 없어요. 받아올림 내림은 마지막 1학년이 끝나갈 무렵 6단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 10의 보수가 두 번째 4단원에서 덧셈 뺄셈 두 번째에서 10의 보수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학교에서 수학책도 공부하고 수학 익힘책도 다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한다고 생각되면 시중에서 문제집이나 연산학습지 사서 하시면 좋고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조금 잘 못하는 것 같다 하면 수학교과서나 수학 익힘책을 한 권 더 구입해서 아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놀이 위주의, 그리고 체험하면서 조작하면서 수학을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지나친 선행 시키지 마시고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학 교과서로 개념을 잡아주시고 수학 동화를 읽혀주시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서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아이들이 수학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수학 문제집과 연산 학습지를 꾸준히 아이들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고 즐거운 과목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